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쓸 때는 XRP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만 활용하고 자기네 돈을 혹은 자기네 암호화폐를 그대로 이제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전에 있어서만은 XRP가 의무적으로 교환의 매체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들이 늘어나면서 리플 CBDC 플랫폼도 앞으로는 늘어나고 특히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앞으로는 쓰이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송 이슈의 해소로 인해서 앞으로 리플의 마케팅 끊임없는 어떤 신기술 개발이 뒷받침해주면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일단 세계 130국이 CBDC를 준비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도 CBDC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준도 페드나우라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연준이 CBDC를 일단 상업은행까지만 내려보내면 상업은행은 그거를 담보로 예금 토큰을 발행을 해서 활용하는 이런 두 단계 시스템으로 하면서 그 네트워크 상에서는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것들도 그 네트워크에서 통합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험까지도 마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CBDC 개발을 금지시키고 미국은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동에 앞으로는 CBDC와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겁니다. 그 통해 우리나라는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CBDC가 미국이 추진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런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그런 형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CBDC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하는 CBDC하고는 형태가 틀려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시장입니다. 지금 한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안에 이게 거의 2배로 커져서 한 4천억 달러 규모가 되고 이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2028년에는 한 2조 달러, 2030년 경우에는 엄청나게 커질 텐데 4조 달러가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 지금 달러의 총 발행액이 한 7조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시장이 앞으로는 달러 시장 못지않게 이 시장이 커질 거예요. 그것도 급격하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CBDC의 대항마로서의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참 용도가 많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의 일종의 기축통화예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노릇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중남미나 중동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시민들이 이제는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무료로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즉 한마디로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와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제는 무역하는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동대문 시장 장사꾼들은 이제 죄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러는 사는 값하고 파는 값이 서로 틀린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같아요. 게다가 신용장이나 무역금융을 일으켜서 무역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무역이나 중소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무역을 선호하게 되는데 근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거를 문제로 보는 이유는 이게 통계에 안 잡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을 하면 당국이 이걸 파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은행을 안 거치기 때문에 즉 암호화폐 특성상 그냥 받는 사람
지갑과 주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전자지갑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여기에 달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대부분 미국 국채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금을 담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국채들은 수요가 급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미국 국채들을 담보로 이제 많이 담을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현 시점에서 사실상 미국 국채 시장이 앞으로 생존이 지속 가능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나서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CBDC를 쓰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또 하나는 민간 분야의 기술과 창의성이 정부 주도보다는 효율적일 거라는 이런 판단에서 CBDC를 안 쓰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고 또 하나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어 미국으로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게다가 민간 분야, 공공 분야 할 것 없이 앞으로는 메타버스 등 가상 생태계에서조차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봐야 되겠죠.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선호도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리플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글로벌 유동성이 메마른 가운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 리플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이 예전보다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리플은 최근에 그 소송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큰 수요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면 우선 다른 나라들이 쉽게 리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형은행이나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리플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CBDC를 개발할 적에 우선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도 이제 많아졌고 그 다음에 외국 은행이나 미국 국내 은행 할 것 없이 앞으로는 리플렛이나 XRP를 그들의 송금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하더라도 리플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 의향이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일단 대형 은행들하고의 리플 관계가 앞으로는 급속도로 이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들이 사실 탐내는 건 XRP가 아니라 리플렛이에요. 즉 리플렛은 이 네트워크는 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쪽 은행에서 저쪽 은행으로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시스템은 사실은 송금망이 아니고 이건 통신망이에요. 즉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라는 지시를 전보 형식으로 보내면은 그 은행은 자기의 송금망을 통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송금을 하느라고 여기는 송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금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런데 리플렛을 활용하게 되면 이거는 보통 한 3, 4초 내에 송금이 완료돼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은행들이 리플렛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또 하나는 환전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태까지는 은행들이 송금을 할 적에 중간에 환전을 해야 되면은 해당국의 통화를 미리 다 사전에 사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송금 원화를 갖다 주면서 이거를 달러로 좀 붙여달라, 유로화로 좀 붙여달라라고 그러면 갖고 있던 통화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해줬는데 리플의 ODL이라는 시스템을 쓰면 중간 매체 통화를 XRP로 쓸 수 있습니다. XRP로 어떤 통화든지 다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환전을 위해서 비축해야 될 엄청난 다른 외국 통화들에 대한
자본을 거기에다 쏟아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오히려 on demand liquidity 이 ODL 시스템을 위해서 XRP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쓸 때는 XRP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만 활용하고 자기네 돈을 혹은 자기네 암호화폐를 그대로 이제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전에 있어서만은 XRP가 의무적으로 교환의 매체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들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리플 CBDC 플랫폼도 앞으로는 늘어나고 특히 리플이 지난해 말에 개발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앞으로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소송 이슈의 해소로 인해서 앞으로 리플의 마케팅 끊임없는 어떤 신기술 개발이 뒷받침해 주면은 리플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SEC가 XRP ETF 승인 결정을 6월 17일로 연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는데요. SEC가 결정을 연기한 이유에 제한된 규칙 변경안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시간 벌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들이 연기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시간 벌기도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폴 애킨슨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4월 21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새로운 위원장이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포괄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그 법에 맞춰서 SEC도 앞으로는 모든 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도 SEC가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미국 의회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 포괄법은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5일 전에 공개된 내용인데 의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지원 사항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독 기관을 지금 SEC 위주로 돼 있는 거를 상품거래위원회로 암호화폐의 70% 정도는 상품으로 분류해서 그 해당 감독 기관을 상품거래위원회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SEC가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상품이 아닌 증권성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만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ETF 승인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다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맞춰서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암호화폐의 그 4번째 핵심 사항이 규제 대상인데 이거는 디지털 자산을 크게 3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선 상품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성이 있는 제한된 디지털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결제용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감독기관도 따로따로 다 지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SEC는 이 법안을 토대로 해서 아마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 작업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ETF 승인된다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에 관련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XRP ETF가 승인된다면 현재 가격의 최대 3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가격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 건데 정 물으신다면 저도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